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과정 40회차 상품 선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선정한다.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유통 채널에서 고려할 것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품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품을 유통 채널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되겠다.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 거냐.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그게 선정된 상품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에서, 아이템의 기획 단계에서도 유통 채널과 맞는지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상품이 최소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가 되면은 그 디자인 싱킹의 관점에서 이게 유통 채널과 적합한 상품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를 하면서 고객 경험에 맞는 상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창업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마니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오타쿠가 돼야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잘 알고 관련돼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잘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니아적 마인드가 이제 전문성으로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부분까지 결합되면 좋겠고, 그게 상품과 유통 채널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상품, 아이템 또는 제품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상품, 그 다음에 시장, 그 가운데 유통 채널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가 있고, 이렇게 알면 못 판다,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못 판다는 것부터 주목해서 보면요, 단기적인 유행으로 끝날 것 같은 상품이나 유형이 카테고리가 뭔지는, 이 아이템이 뜰지 안 뜰지는 장담은 못해도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떤 유행이 짧게 끝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유통기간이 특히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유통기간 자체가 짧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검색 키워드의 표현이 어렵다는 건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과일 중에서 귤이나 몇 가지는 검색 키워드를 귤에 대해서 걸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걸기 힘들다면 걸기 더 좋은 스타일로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이즈나 색상의 구색이 너무 다양해도 핸들링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유통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아이템이 되게 커스터마이징이 다양하다는 부분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유통의 초보자 입장에서. 그리고 개당 단가가 너무 높아.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단가를 높이 받아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유통 채널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저해가 된다면 팔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팔지 못할 상품이면 처음부터 기획이나 프로토타입 때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최종 소비자가 고객이 좋다 그래서 꼭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통 채널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덤핑이나 땡처리 같은 부분, 맞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너무 또 브랜드가 고가인 것은 처음부터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선호하는 채널일 경우에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팔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선진국 최신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유통 채널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프리미엄이라는 친환경 유기농 코드 같은 것에 맞는 아이템들, 또는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공급자를 잘 통제하셔서 원활하게 소싱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 고객의 클레임이나 AS는 어떻게 담당할 건데, 그 다음에 경쟁 구도가 적고 마진이 높은 아이템인지도 유통 채널에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인 거죠. 그런 아이템이 속한 카테고리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얘기를 드리지만 고객의 관점인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밸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트렌드인 거니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계속 경험을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유통 채널에서도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면 유통 채널에서도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런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유통 채널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신한 거예요. 기존에서 못 보던 거네. 그런데 소비자가 인지를 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게 뭔지를 공감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가성비가 있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싸게 보통 받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창업기업의 제품일수록 그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만족감은 되게 큰 거. 그래서 코스트 대비 프라이스가 더 높아야 되고, 프라이스 대비 밸류가 더 커지는 그런 가성비를 가진 제품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트는 공급자 입장에서 더 낮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서 프라이스 대비 밸류가 높아져야 되고요. PLC라는 것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브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를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어요. 매출액이 도입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쭉 볼 필요가 있어요. 도입기에서의 매출은 어때요? 낮고요.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매출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도입기입니다.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유통 채널에도 이제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가는 특히 이걸 만드는 그 매출에 해당되는 생산 원가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대량 생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가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원가를 낮추기도 어렵고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경쟁자의 수는 되게 이렇게 적고 미약을 하는 거죠. 소비자 특성은 주로 혁신자들이 원하는 거고 판매 단가가 높게 됩니다. 예. 이런 식의 도입기가 성장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은 성숙기로 가면 쇠퇴기로 갈수록 처음에 도입기에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성장, 그 곡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물결을 탄 거죠. 그러다가 성숙기에 들면 정점을 유지하면서 정체하다가 쇠퇴기는 다시 어떻게 돼? 급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장하고 급하락하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 성장기와 쇠퇴기를 유의하라 라는 부분이고요. 예. 이익도 마찬가지의 패턴인데 아예 쇠퇴기에는 감소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원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점차 하락을 하는 부분이 성장기 때 발생하니까 이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자 수가 도입기에 없다가 이때 성장기 때 대거 진입하고 성숙기의 과정에서 치열해지다가 그 다음에 경쟁자 수가 쇠퇴기에는 아예 경쟁을 안 하려드려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당 판매 촉진비도 성장기 때 가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도입기 때는 너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쇠퇴기 그 이전에 성숙기를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성장기 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마케팅을 할 때 물결 탄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이런 결과들이 행태적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도입, 성장, 성숙해서 쇠퇴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요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숙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아래 세 가지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죠. 성숙기 정점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고 처분입니다. 예,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숙기 접점 이전에는 수익을 빨리 내도록 해서 본전을 뽑았고 수익 창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성장기 초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결 타고 있으니까 이때 막 광고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투자해서 막 이걸 열심히 하겠지만 성숙기가 오고 쇠퇴기가 올 거 아닙니까? 이때 새로운 제품의 아이템에 대한 기획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성숙기 지나서 하려면 늦는다는 관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케팅 목표부터 판매 촉진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이제 참고로 4P의 관점에서 그 질문과
맞물려서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상품 선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상품을 선정하는 전략이 도입기에는 다양한 가치로 있다가 성장기에는 런칭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드디어 포지션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 확대하다가 성숙기에서는 뭔가 이제 서서 이제 캐시카우 정도로 이제 현금은 들어오지 않아 동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리포지셔닝을 생각을 하고 채택에는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처분하는 이 상품의 전략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사이클에 맞는 지금 상품이 뭔지 계절성이 있는 상품이라면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지나면 바로 채택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잘 팔리는 상품이라면 그럼 그때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유통 채널과 상품 선정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품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별로 가장 많이 어려운 것은 성숙기에는 수급을 받기 어려워 너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도입기에 받기 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것에 대한 재고 관리도 미리 잘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